개미야, 왜 그래? 나 연초에 머지 포인트 사놨다가 10만 원 날렸어. 나도 그 기사 봤어. 근데 요새 카카오페이 엄청 많잖아. 할인도 많이 되고. 머지 포인트처럼 돈 날리면 어쩌지? 그 생각은 못 해봤네. 난 커피도 미리 돈 충전해두고 마시거든. 머지 포인트 사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땡땡페이. 마냥 편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랍니다. 왜 주의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머지 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머지 플러스가 운영한 머지 포인트는 2년 전 무조건 20% 할인으로 유명해진 상품권 서비스입니다. 2만여 개가 넘는 가맹점과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머지플러스는 오로지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어기고 마트, 편의점, 커피 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들을 모아 상품권 판매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많잖아요. 이건 어디서나 쓸 수 있는데 왜 머지 포인트만 금감원이 단속하는 거예요? 먼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고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땡땡식당 상품권 하면 땡땡식당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머지포인트가 바로 이런 상품권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머지포인트는 마치 여러 곳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것처럼 포장한 거죠.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 서비스를 하는 머지플러스가 선불전자 지급 수단처럼 쓰였던 것을 지적한 거죠.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쓸 수 있게 하려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딱 한 가지 업종에서만 쓸 수 있게 사용처를 축소하라고 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머지 포인트는 불법이었던 거예요?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안 하고 영업을 해서 불법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 규제를 피해간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땡땡페이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사용자들의 예치금을 보유하는 일종의 은행과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채 비율을 자기 자본의 200%로 유지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머지플러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권 발행업으로 영업을 해왔던 거예요. 문제는 상품권법은 지난 1999년 폐지돼서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품권은 기업들이 인지세만 내도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니 전자금융거래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겠죠? 안전장치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소리인가요?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이 아닌 유사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회색지대에서 자금을 유통할 경우 예치금의 외부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자금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져요. 즉, 회사가 다른 목적으로 고객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으로선 머지플러스에서 일부 환불을 해준다고 하지만 언제 얼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고 100% 돌려줄 수 없다고 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머지 포인트는 그럼 처음부터 사기였던 건가요? 이걸 바로 사기였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머지포인트는 처음부터 3억 원이 안 되는 자본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할인 상품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폰지 사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합니다. 머지 포인트는 온라인 상품권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자주 쓰는 각종 페이는 안전한 건가요? 이건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머지포인트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낡은 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각종 페이에 고객이 맡긴 선불 충전금은 일종의 예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겠죠. 하지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 충전금을 외부 기관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맡긴 선불 충전금이 100억 원이 있다면 이 돈을 핀테크 회사가 들고 있는 것보다 은행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놓거나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겠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급보증보험은 계란이 깨져도 계란 가격을 보전해줄 수 있는 보험.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맞아요.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인 2006년에 제정되었어요. 이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핀테크 업체에 몰리는 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천억 원이었던 선불충전금 예치 잔액은 올해 2조를 돌파했습니다. 즉 2조가량의 돈이 적절한 법의 보호장치 없이 핀테크 업체들의 주머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나 많이요? 네, 단순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범위를 넓혀보세요. 개미님도 땡땡커피 많이 드시죠? 땡땡커피 선불카드로 커피값을 결제하면 할인도 되고 대면 결제를 하지 않고도 커피를 주문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네, 맞아요. 땡땡커피 앱에 돈 충전 얼마 전에 3만 원 해놨는데 벌써 2,000원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것도 선불 충전으로 땡땡커피에 돈을 예치해 놓은 상태인 거죠. 여기에 몰려있는 돈이 지난해 기준 1,800억 원이랍니다. 은행의 경쟁 상대가 땡땡커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와, 그렇게 생각해보니 마냥 편리하기만 한 건 아니네요. 돈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당할 수도 있겠어요. 거기다가 최근엔 매번 충전이 귀찮아서 선불금 자동 충전도 이용했었거든요. 맞아요. 소비자들이 핀테크 업체의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가 아주 큰 돈보다는 소액을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눈먼 돈이 되기 쉽죠. 실제로 지난해 독일에서는 유명 핀테크 회사 와이어카드가 2조 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이 적발되면서 파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분식회계를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겠죠.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선불금 자동 충전 서비스는 사실상 계좌 성격을 지니는 서비스에 가깝죠. 그렇다면 앞으로 관련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제2의 머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도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역시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당장은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핀테크 발전 속도보다 법 개정 속도가 느리니 그 사이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너무 큰 금액을 충전해 놓는 일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돼서 편리하기만 했는데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겠구나. 나도 듣고 나니 정말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다. 물론 할인도 적용되고 편리하지만 너무 큰 돈을 넣어주진 말아야겠어. 얼른 관련 법안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